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네, 손 변호사님 효자신가요? 효도시냐요? 효자예요? 효자예요? 효자라는 게 어떤 아니,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효도를 하고 계시냐? 저는 하려고는 하는데 생각처럼 이렇게 좀 잘 되진 않는 것 같고. 그럼 불효자가? 불효자가 아니고 이게 효도라는 개념이 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뭐 연락을 자주 하는 게 효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효도가 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런 걸로 따지면은 연락 측면에서는 효도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연락 측면에서? 제가 연락 같은 거 잘 안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박 변호사님 어때요? 효자예요? 저도 손 변호사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제 딴에는 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뭔가 그 연락 그런 거는 저도 좀 대부분의 그 아들들이 좀 비슷하죠.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죠. 효도 이야기를 좀 꺼내본 이유가 효도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또 법에 있는 내용으로도 좀 볼 수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연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갑이에요. 아들이 갑이고 벌써 아들이 갑이라는 데부터 불자 아니에요, 저거? 갑인 아들이 부모한테서 이 시가 20억 상당에 해당하는 건물과 이 대지를 효도를 대가로서 증여를 받았어요. 예, 효도를 해준다라는 그런 계약을 하고 이걸 증여를 받았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아들이 계약을 이행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입 닦아버렸네. 그렇죠. 분양을 하기로 부모랑 계약을 했는데 그걸 이행을 안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빡쳐가지고 내놓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줬던 그 건물과 대지를 내놔라.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 그래서 이게 증여라고 했잖아요. 증여인 경우에는 특수한 해제 사유로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여를 해줬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해제를 하고 이제 다시 돌려달라 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서면을 쓰지 않고 증여를 해줬을 때 해제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받은 사람이 이 망은 행위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배은망덕한 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죄되는 행위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해제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증여를 해줬는데 증여를 해준 사람의 재산 상태가 악화됐을 때 그랬을 때는 증여계약을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증여가 이행이 된 경우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없어요. 이미 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건물이나 대지를 소유권 인정 등기 넘겨줬을 때 그럼 이행이 돼버린 거잖아요. 등기 넘어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안에서도 그럼 해제가 안 되냐? 아까 전에 이제 부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담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쵸. 부담이 붙어 있는 증여 계약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증여 의무를 이행을 안 했을 때는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부양을 해주겠다라는 부담이 붙어 있는 증여 계약을 해줬고, 근데 아들 입장에서 그걸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뭔가 부양을 해주겠다는 거는 좀 기준이 명확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먹여 살린다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건물을 줄 테니까 아빠한테 연락 좀 자주 하고 이돈말 쓰기 이런 거는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정말 잘 집었어요. 구체적으로 뭔가를 해주겠다. 부모가 아프면은 뭐 병원에 데려가고 이렇게 이제 부양을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법원에서 부담부 증여를 보는 거예요. 말씀하셨다시피 예쁜 말, 고운 말. 요거는 조금 애매하죠. 그치, 애매하지. 네, 애매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연락 뭐 4번 이상 하기. 요렇게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면 요거는 좀 효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된 입장에서 아들이 효도를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재산을 증여를 해주실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되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에 한 달에 뭐 몇 번 데려가고 뭐 몇 세 이후에 건강이 노쇠됐을 때는 뭐 요양병원에 보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계약 내용을 좀 명확하게 적어야만 계약 내용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돌려준 걸 반환받을 수 있다. 근데 사실 근데 좀 자식하고의 사이에 소송을 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내 자식이지만 나를 배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이런 소송도 있다라는 거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거는 그 자식한테 이런 식으로 준 게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여요. 왜요? 결국은 내가 죽으면 자식한테 갈 거 아니야. 상속을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지켜야 돼. 자식이 나를 지켜주진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쓸 만큼 쓰고 나중에 죽으면 네 가져가라. 그게 끝인 거지. 뭘 자식한테 손을 벌려서 네가 나를 부양해줘 20억 내가 미리 줄게.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그러면 저희가 결론은 소송을 하지 말고 재산을 물려주지 마라? 끝까지 가지고 있어요. 끝까지 가지고 있어요. 네. 재산을 끝까지 갖고 계십시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이런 뭐 증여를 하는 부분이 생겼으면 한번 이런 계약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